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암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더욱더 깊게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떠한 키워드들에 반응을 하고 있을지 10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전 드론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AI 인프라와 대체 항만, 금 가격, 실적 쇼크, 임상 실패와 800포인트, 미중 무역 갈등과 넷플릭스, 금리 동결까지 10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측에서는 6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도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800포인트 선을 이탈했습니다. 현재는 79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현재 시각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6가지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대체 항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체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덕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일로 해운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흥하해운이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개장 직후부터 오름세로 연출을 하더니 현재도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5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로 보시면 대한해운도 있습니다. 대한해운 현재 구간 7.2%가량 급등해주고 있고요. 1,937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해운수산부에서 이팔 전쟁이 확전 시에 대체 항만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해운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중동전이 지금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란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면서 우려감도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격하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고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금 가격이 오르면서 이 금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이 현재 구간 7%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617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변동성은 장중에 상당히 강하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이 현재는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IT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선 1%대 약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엘컴텍의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엘컴텍은 그래도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 나가는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고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의 탐사권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금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는 하는데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금 관련 종목분들에 비해서는 최근 들어서도 많이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로는 미중 무역 갈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는 이 중동전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시아 또 미국 측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향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중국을 향해 반도체 규제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사양 AI 반도체 칩까지만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저사양 반도체 칩까지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쪽을 많이 견제하는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무기 카드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곤 했는데요. 오늘도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대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유니온이 2%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 어제 시장에서도 급등을 해줬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점차 탄력은 둔화된다는 점, 개장 직후에 더 반짝 오른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AI 인프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넷의 주가가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S넷그룹은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사업 협력을 통해 AI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힌 바 있는데요. S넷그룹은 24년간 쌓아왔던 IT 인프라 역량을 기반으로 AI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AI 응용 서비스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넷그룹은 이 AI의 인프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 등과 함께 폭넓은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에도 S넷그룹의 관계사 구더스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을 지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 엔비디아 DGX H100 제품을 제공한 바 있다는 이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S넷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넷 현재 17% 넘게 오르고 있고요. 17.25% 오른 4,860원을 기록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임상 실패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풍제약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피라맥스의 임상이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18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맥스정의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임상에서 유증상 성인 환자에게서 중증화류 억제에 대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66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모멘텀이 이제 많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조금씩 하락하는 그래프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이런 임상 실패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개파락 출발을 한 이후부터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실적 쇼크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간밤 어닝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셀업체들 확인해 보시면 일제히 2%에서 3%대까지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69%, LG화학이 2.37%, 삼성 SDI가 3.42% 급락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4% 감소한 18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0.66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0.73달러였습니다.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거고요. 테슬라의 주가 미국 증시에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냉랭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